그리고 이 변화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사이드에서 좌우 풀백들이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폭을 벌리면서 레알의 로우 블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면, 후반전 변화된 대형은 사이드에서 좌우 윙어들이 더 높은 위치에서 폭을 벌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엘미FC입니다. 오늘은 2대2로 끝난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팽팽했던 챔스 4강 1차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홈팀 뮌헨은 데리히트가 부상으로 빠지며 김민재가 선발 출전했으며, 무시알라가 우측면, 사네가 좌측면에서는 정발 윙어의 사사이로 나섰고, 원정팀 레알은 카르바알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바스케스가 나서고, 벨링엄이 제로톱으로 서는 리그와는 달리 지난 맨시티와의 8강 때처럼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이 투톱으로 서고, 호드리구가 좌측에서는 사사이로 나섰습니다. 전반전 뮌헨은 컴팩트하지 못한 레알의 전방 압박을 쉽게 풀어내고 상대를 뒤로 밀어낸 뒤 상대 진영에서 볼을 점유합니다. 공격을 전개하면서 좌우 풀백 키미와 마즈라위가 넓게 벌려서고, 좌우 윙어 사네와 무시알라가 8번 자리로 좁히며 4-2-2-2 내지는 2-2-6의 대형을 형성했고,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진영에서의 볼 점유 시간을 늘렸으며, 공격이 끊기면 높은 위치에서의 즉각적인 압박을 통해 볼을 재탈취하여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볼 점유를 지속했고, 빠른 뒷공간 컵으로 역시 레알의 장기인 빠른 역습을 막아냈고, 상대의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도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볼을 끊어내거나 상대의 롱볼을 유도한 뒤 공중볼에서 우위를 가져오면서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인 볼 점유를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전반 초반 경기를 지배한 뮌헨은 사이드에서 정발로 배치된 윙어들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패턴을 활용하면서 사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침투하여 패스기를 만든 뒤 케인에게 원터치로 연결받아 유효슈팅을 기록하고, 우측면에서 무시알라 역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여 공격을 시도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실점을 허용한 이후 레알이 완전히 내려서며 박스를 틀어막자 섬세한 공격 패턴이 부족한 뮌헨은 중앙으로 볼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드에서 U자로 볼이 전개되며 레알의 로우 블록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초반 뮌헨에게 주도권을 내준 레알은 인내심을 갖고 내려서서 기다린 뒤 토니 크로스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전반 15분 이후 흐름을 찾으며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측면에서는 바스케스가 벌려서며 폭을 벌리고, 좌측면은 주로 호드리구가 벌려선 뒤 평소와 같이 유기적인 스위칭을 가져가며 공격을 전개하면서, 크로스는 센터백 사이 혹은 센터백 옆에 붙거나 6번 자리에서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 경기를 운영했으며, 좌우로 볼을 뿌리며 경기를 조율했고, 벨링엄은 평소와 같은 번뜩이거나 임팩트 있는 모습은 다소 부족했으나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6번 자리로 내려서며 중원에서 볼을 받아주고 연결한 뒤 다시 8번 자리나 최전방으로 침투하여 상대 라인을 밀어주고 공간을 만들며 부지런한 움직임을 통해 역시 레알의 공격 전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비니시우스 역시 최전방에 배치되어 적절한 타이밍에 8번 자리로 내려서고 볼을 운반하면서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3분 볼이 사이드로 연결될 때 벨링엄이 침투 동작을 통해 뮌헨 수비 라인을 밀어내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뮌헨은 넓은 포켓 공간을 노출하게 되고, 이 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내려설 때 김민재가 끌려 나오며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노출하자 비니시우스가 돌아뛰며 크로스의 침투 패스를 연결받아 득점에 성공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전반전 레알의 로우 블럭을 공략하지 못한 뮌헨은 후반 시작과 함께 고레츠카 대신 게레이루를 투입하고 좌우 윙어들의 위치를 맞바꾸며 전반전과는 달리 반대발로 둔 뒤 윙어들이 사이드 높은 위치에서 넓게 벌려서고, 좌우 풀백은 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이드와 중원 지역을 커버하며 라이머가 포백 앞을 보호하고, 게레이루는 빌드업 시 라이머를 보좌하다가 공격 시 좌측 8번 자리로 올라서고, 밀러는 우측 8번 자리에서 공격을 맡는 대형으로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사이드에서 좌우 풀백들이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폭을 벌리면서 볼이 사이드로 빠져도 주로 상대 수비 라인이 아닌 미드필드 라인에서 상대가 끌려 나오며 위협적인 전개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후방을 거쳐 U자로 볼이 전개되며 레알의 로우 블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면, 후반전 변화된 대형은 사이드에서 좌우 윙어들이 더 높은 위치에서 폭을 벌리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상대 최후방 수비 라인이 끌려 나오며 벌어지는 상대 최후방 간격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스피드와 기술이 좋은 사네와 무시알라의 1대1 드리블을 사이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반 52분 레프트백 마즈라이에게 볼이 연결될 때 레프트윙 무시알라가 사이드 깊은 지역에서 6번 자리로 볼을 받으러 내려서면서 상대 풀백 바스케스가 끌려 나오자 중원에서 게레이루가 이 공간으로 다시 침투하고, 바스케스가 다시 사이드로 끌려가자 8번 자리 포켓 공간으로 무시알라가 다시 들어가며 슈아메니를 끌고 들어가자 중원에 공간이 창출되며 중원의 라이머를 거쳐 반대 사이드 넓은 공간에 사네에게 볼이 전환되고, 이때 상대 풀백 맨디가 끌려 나오며 사네와 1대1 상황이 연출되고, 키미가 오버리핑을 통해 숫자 싸움에 가세해주며 사네가 드리블을 통해 안쪽 공간으로 몰고 들어온 뒤 니어 포스트 하단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레알은 전반처럼 내려서지 않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펼치지만 간격이 다소 벌어지고, 이어서 후반 55분 김민재의 전진 패스를 연결받은 밀러가 포켓에서 돌아서자 전방 5명의 공격수와 4명의 수비가 맞닥뜨리는 5대4 수적 우위 상황이 연출되며 좌측 8번 자리의 게레이로가 안으로 침투하여 상대 풀백을 끌고 들어가면서 넓은 공간이 주어진 레프트윙 무시알라에게 볼이 오픈되고, 무시알라가 바스케스와의 1대1 상황에서 발에 걸려 넘어지며 PK를 획득하여 케인이 득점하며 역시 사이드에서의 1대1 드리블을 통해 역전을 성공합니다. 레알은 2연속 실점 이후 득점이 필요해지자 나초를 빼고 카마빈가를 투입하며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두는 보다 공격적인 교체를 시행하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를 좌우 사이드에 놓고 벨링엄을 제로톱으로 두는 평소의 대형으로 돌아가면서 풀백들이 올라선 2-3-5 대형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스위칭을 펼치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를 중심으로 좌우 사이드를 흔들고, 후반 75분 컨디션이 떨어진 벨링엄과 크로스를 빼고 브라임 디아스와 모드리치를 투입하며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미넨 역시 좌측면의 무시알라를 중심으로 레알의 사이드를 흔들고 레알의 공수 간격이 벌어지며 찬스를 만들기도 하면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던 중, 후반 81분 센터백으로 내려선 추아메니로부터 좌측면 비니시우스에게 볼이 오픈될 때 맨디가 오버래핑하여 공격에 가담하며 사이드 공간을 점유하면서 비니시우스는 볼을 안으로 몰고 들어오며 8번 자리로 포지션이 스위칭되고, 상대 수비가 자신에게 쏠릴 때 상대 다리 사이로 볼을 넣으며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고, 박스 안에서 돌아서는 호드리고를 막는 과정에서 김민재가 무리한 파울을 범하며 PK를 헌납하면서 비니시우스가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팽팽했던 경기는 결국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고, 전반전 윙어들을 정발로 안쪽에 배치한 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지만 레알의 로우 블록에 막혀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지 못하자 후반전 대형을 바꿔 역전까지 성공한 바이에른 뮌헨 투엘의 전술 변화가 인상적이었고, 원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버틴 뒤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승점을 획득한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 역시 단단함이 느껴졌으며, 경기 결과에 대해 투엘은 아쉬움을, 안첼로티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현한 상황에서 이제 결승으로 향하는 팀은 2차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